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보스턴.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하버드, MIT, 버클리 음대 등 전통의 명문 사립대학들이 자리잡은 대표적인 교육도시입니다. 또한 NFL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MLB의 보스턴 레드삭스, NBA의 보스턴 셀틱스, NHL의 보스턴 브루인스와 같은 미국 4대 프로스포츠 팀을 모두 갖고 있는 스포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보스턴 저시 스트리트를 따라가다 보면 연도가 적힌 여러 장의 현수막이 붙은 붉은 벽돌 담장과 녹색 구조물들이 조화를 이룬 거대한 시설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미국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명문 구단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펜웨이 파크입니다. 1912년 개장한 구장으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홈구장 중 가장 오래된 구장이며 지금까지 13번의 월드시리즈가 치러진 곳입니다. 테드 윌리엄스 등 전설적인 선수들의 동판과 유니폼 등 100년 전통의 보스턴 레드삭스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꾸며져 있어 마치 야구 박물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곳입니다. 약 37,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메이저리그 경기장 중 매우 작은 구장입니다. 비록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쳤으나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고 오래된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베이브 루스, 칼 야스트렘스키, 테드 윌리엄스, 페드로 마르티네즈, 로저 클레멘스, 데이빗 오티즈, 팀 웨이크필드 등 수많은 레전드들의 땀과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야구 팬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선우, 김병현 선수 등이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펜웨이 파크에서 경기한 적이 있습니다. 1911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인 존 테일러가 현재 구장 위치에 땅을 구입해 야구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1912년 4월 20일 65만 불의 건설 비용을 들여준공하게 됩니다. 부지 매입부터 구장 설계까지 제대로 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형태, 페스키 폴 그린 몬스터 등 다소 특이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펜웨이 파크 개장 5일 전인 1912년 4월 15일 뉴욕을 향해 첫 출항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참사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펜웨이 파크의 개장 소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보스턴이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꺾고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펜웨이라는 구장명의 유래는 보스턴시의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보스턴은 꾸준히 산업도시로 발전해 왔으나 당시 산업도시들은 좋지 못한 생활 환경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스턴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 주변 녹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블랙베이 펜이라 불리는 늪지대를 녹지로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1897년 보스턴의 유명 건축가인 찰스 로그가 설계한 공원이 완공되었으며 이 공원을 펜웨이 가든이라 명명하게 됩니다. 이후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였던 존 어빙 테일러가 1912년에 야구장을 완공하면서 인근 지역의 공원인 펜웨이 가든에서 명칭을 따와 펜웨이 파크라고 지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1990년대 중반 메이저리그의 구장 신축 붐이 불었을 때 구단과 보스턴시 정부도 구장 신축을 계획했으며 실제로 1999년 5월 보스턴 레드삭스 CEO가 신축 구장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펜웨이 파크 고별전으로 올스타전까지 치르게 됩니다. 펜웨이 파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펜웨이 파크를 사랑했던 보스턴의 많은 팬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구장 신축 계획을 철회되게 됩니다. 불편한 편의시설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 3시간 가까이 경기를 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펜웨이 파크 원래 모습을 그대로 지키려는 보스턴 팬들과 시민들의 생각과 노력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수용 가능 관중수도 적고 주차 공간도 거의 없을 정도여서 경기장 가기가 불편함에도 매 시즌 약 200만 명의 관중이 올 정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는 구장입니다. 결국 2002년 존 헨리 구단주가 취임하면서 좌석 교체, 편의시설 확충 등 구장 신축 비용과 맞먹는 약 3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펜웨이 파크 주변은 경기 시작 2~3시간 전부터 팬들이 물밀듯이 모여들 정도로 보스턴 팬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펜웨이 파크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합니다. 펜웨이 파크는 200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820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록은 미국 프로야구뿐 아니라 미국 프로스포츠 통틀어 최장 매진 기록에 해당합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만큼 시설마다 물건마다 많은 이야기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개장 시 구장 모습은 여러 부분에 있어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었고 지금은 오히려 펜웨이 파크의 명물이 되게 됩니다. 펜웨이 파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11m가 넘는 좌측의 녹색 펜스인 그린 몬스터로 현재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모든 펜스 중 가장 높은 펜스입니다.
이건 역시 좌측 토지 일부를 구입하지 못해 펜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으로 안전 문제 등으로 높은 펜스와 그물을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펜웨이 파크 최고의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홈플레이트에서 그린 몬스터의 좌측 펜스까지는 94m로 아주 짧지만 그 높이 때문에 수많은 홈런성 타구를 평범한 안타로 만들었다고 해서 몬스터로 불립니다. 좌측 펜스까지의 거리는 짧지만 펜스가 높은 관계로 타구의 높이에 따라 홈런 여부가 결정되며 홈런 비율은 타 구장과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외야수가 잡을 수 있는 뜬공이 펜스를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루타는 타 구장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홈런 치기도 어렵지만 수비 역시 어려운 곳이라 그린몬스터에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특별히 기억되기도 합니다. 구단 측은 그린몬스터를 펜웨이 파크의 명물로 더 부각시키기 위해 2003년 그린몬스터 위에 관람석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은 앉아보길 원할 정도로 인기 높은 관람석이 되었습니다. 페스키폴이라 불리는 우측의 파울폴과 피스크폴로 불리는 좌측의 파울폴 역시 펜웨이 파크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페스키폴은 홈플레이트로부터 거리가 불과 92m로 메이저리그 구장의 모든 폴 중에 가장 짧은 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폴까지의 거리만 짧을 뿐 폴 왼쪽부터 크게 커브를 그리면서 중앙 펜스 쪽으로 이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우측 홈런을 위해서는 훨씬 더 긴 비거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좌측보다 홈런 나오기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파울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타구로 운 좋게 폴대를 맞힌다면 말도 안 되는 짧은 비거리라도 홈런이 될 수 있습니다. 페스키폴이라 불리는 이유도 통산 홈런이 17개밖에 되지 않는 자니 페스키란 선수가 우측 폴을 맞히는 등 주로 우측 폴 근처로 홈런을 쳤다고 해서 붙은 명칭입니다. 우측에 페스키폴이 있다면 좌측엔 피스크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스턴에서 활약했던 칼튼 피스크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피스크는 1975년 신시내티와의 월드시리즈 6차전 12회 말 6대6 동점 상황에서 이 폴 근처로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피스크는 페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측을 향해 손짓하는 장면은 월드시리즈 명장면 중 하나로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펜웨이 파크 우측 외야석 수많은 녹색 의자 중 유일하게 빨간색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구장 역사상 가장 멀리 친 홈런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1946년 6월 9일 테드 윌리엄스가 친 홈런볼이 정확히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홈플레이트로부터의 거리가 무려 502피트였으며 당시 그 홈런볼은 졸고 있던 관중이 맞았다고 합니다. 윌리엄스는 은퇴할 때까지 줄곧 레드삭스 유니폼만 입고 활약한 보스턴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입니다. 마지막 사할 타자라고 알려진 것처럼 1941년에 그가 기록한 사할 6리의 타율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테드 윌리엄스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42년 타율 3할 5푼 6리, 홈런 36개, 137타점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후 해군에 입영 신청을 하여 해군 조종사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미국 정부는 윌리엄스에게 한국전 참전을 요청하게 되고 윌리엄스는 이번에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남긴 채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1953년 2월 윌리엄스는 평양 남쪽 보급기지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격해 임무를 완수했으나 귀환 도중 대공포에 맞은 채 가까스로 수원 비행장까지 날아와 겨우 동체 착륙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 군 입대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깨닫고 있으며 나는 죽을 때까지 자랑스러운 미 해병대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에서는 테드 윌리엄스를 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야구장 이야기를 하다가 옆길로 샌 것 같긴 한데 테드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4할 타율이란 대기록을 앞두고 컨디션 난조로 고생했으며 마지막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반올림으로 역사적인 4할 타율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독 역시 윌리엄스를 스타팅 멤버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그는 비겁한 선수가 되기 싫다며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결국 더블헤더로 진행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8타수 4안타를 치며 당당하게 4할 타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밤비노의 저주도 펜웨이 파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은 1918년 베이브 루스의 활약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1919년 재정적인 문제로 베이브 루스를 뉴욕 양키스에 팔게 됩니다. 현재는 전설적인 홈런 타자로 알려진 베이브 루스이나 보스턴 시절에는 주로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양키스로 이적한 첫 해에 타자로 활약하며 54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1912년에서 1918년 7시즌 중
5번의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따낸 강력한 보스턴 레드삭스가 오랜 기간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것은 베이브 루스를 양키스에 팔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의 닉네임인 밤비노를 인용해 이를 밤비노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스턴은 2004년 세인트루이스를 꺾고 8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마침내 밤비노의 저주를 풀게 됩니다. 펜웨이 파크는 1926년, 1934년 두 번의 화재와 신축구장 계획 등 역사 속으로 사라질 몇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현존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구장으로 남아있으며 비시즌 중에는 유명 팝스타들의 콘서트가 열리는 등 보스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자랑거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보스턴 팬들은 극성스럽고 눈치 없는 찌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보스턴 팬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820경기 연속 매진, 시도 때도 없이 레드삭스를 외치며 불편한 경기장을 최신식으로 바꿔준다는데도 싫다는 보스턴 팬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없고 눈치도 없이 야구를 사랑하는 극성스러운 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레드삭스와 펜웨이 파크가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의 명장면을 기억하고 위대한 레전드를 떠올리며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 야구인들의 성지 펜웨이 파크는 극성스럽고 찌질한 보스턴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